검은 화면을 가로지르는 흰 선과 노란 빛, 그리고 세 손가락 모양의 그림이 있다. 그 위로 노란 빛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제목, 또 다른 질문들, 미얀마에서 로힝야까지. 네 사람이 가운데 테이블을 두고 앉아있다. 가운데 자막이 뜬다. 이유경 기자는 2013년부터 아시아의 분쟁 지역을 다니며 세상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이라고 불리는 로힝야 사람들에 대해 오랜 시간 취재해왔다. 타이니 라이트 팀은 미얀마와 로힝야에 대해 마음을 다해 살펴온 이의 섬세한 시선을 빌려 함께 감지해야 할 중요한 신호들을 탐지하고자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는 이 대화가 뉴스와 기사를 통해 전달받는 일방적인 소식이 아닌 듣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의 소리와 파동을 전할 수 있는 편지가 되기를 시도한다.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다른 의견들이 상충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인터뷰란 무엇이고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듣는다는 행위는 어떤 실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총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대화는 미얀마 시위의 미약한 목소리들 속에서 지금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찾으며 이것이 어떻게 현재 나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닿고자 하는 기록이다. 왼쪽부터 연노란색 니트에 단발머리를 묶은 호로, 긴 머리에 노란 헤어밴드와 회색 상의의 이유경 기자님, 앞머리가 있고 카키색 조끼를 입은 솔비, 짧은 머리에 자주색 목폴라를 입은 무밍. 에피소드 2 새로운 시위의 주체, 다양한 시위의 모습들. 저희가 여러 가지 연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좀 주목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시민사회라고 하지만 시민이라는 건 되게 다양한 층위가 있는 거고, 사실 그 속에서 이제 지금 그것 마지막에 물어보셨 아직까지는 비폭력 시위인데, 그래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다양하잖아요. 여성 중에서도 뭐 주부인 사람, 뭐 여성 노동자, 그리고 뭐 청년들, 아이들도 나오고 캠프 안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약간 어쨌든 기자님이 보실 때 그 안에서 되게 중요한 목소리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작은, 그러니까 그 어떤 대표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되게 의미 있는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미얀마 시민사회에서 이런 항쟁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번 시위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들을 조금 꼭 한 가지를 골라실 필요는 없고, 뭐 에피소드로 실명이나 이런 가명을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고. 오늘에서 그 토론회 때 강조했던 그거를 반복하고 싶은데, 여성 노동자들, 특히 그 봉제 공장의 의류 산업, 그 여성 노동. 왜냐하면 이 의류 산업, 봉제 공장, 이 산업이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지난 10년 동안 미얀마가 나름 개혁 개방을 하면서 막 오픈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공장들이 막 생겨났어요. 예, 그 전에 전혀 없진 않았지만 그 오픈하면서 막 해외 이제 기업들이, 그래서 한국의 그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서 의류 공장 차리고, 그다음에 이제 H&M이라든가 뭐 자라라든가 이런 웨스턴 브랜드 그 오더 받아서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그렇게 사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공장에 고용된 이 여성 봉제 공장 노동자들이 정말 미얀마 사회의 산업 역군 이런 표현 하나요? 네. 뭐 그런 어떤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그룹이고, 그리고 그 10년의 어떤 미얀마 경제가 굉장히 경제 성장률도 되게 안정적이고 좋았대요. 지금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전히 지옥이 됐는데, 그러니까 미얀마가 다른 아시아는 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착취도 많이 할 것도 하고, 그러니까 미얀마가 남아있던 어떻게 보면 시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막 자원도 많고, 게다가 그래서 막 이제 해외 그 투자자들과 이 자본가들은 막 여기가 막 장밋빛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게 이제 10년 동안 좀 잘 되나 싶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그 10년 개혁 개방의 그 모습이 반영된 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노동자들, 의류공장,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미얀마 사회에서 여성들이 갖는 그 지위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죠. 굉장히 파워풀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거기라고 또
아니겠어요? 다 가부장제 사회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마지널라이즈드 되는 그런 이제 그룹이고 여성들이. 그래서 우리도 한국 같은 경우도 70년대 그 우리 여공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우리 그 윗세대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민주화운동의 주축이었잖아요. 저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이렇게 느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투쟁을 할 때 얼거나이즈드 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세력 그런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별적으로 뭐 이제 지도자 없는 뭐 혹은 소셜 미디어로 이제 그냥 뭐랄까 spontaneously,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굳이 뭔가 딱 조직 체계 없이 이렇게 다 쏟아져 나오는 이것도 한 모습인데, 이런 굉장히 엄청난 적과의 싸움이잖아요. 엄청난 정치 파워풀한 그 정치 권력, 군사 권력, 경제 권력까지 이런 그 권력과 이런 국가 권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 싸우는 시민들 주체나 이 세력 자체도 굉장히 잘 조직화돼서 이거를 전술도 잘 짜고 이렇게 해야 이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적극 동참하고 그렇게 이제 집단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이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 전에 없던 거예요. 그게 지난 10년간 개혁 개방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 개방도 되게 이제 문제가 많았지만 여하튼 그 와중에서 피어날 수 있었던 열매 중에 하나였거든요. 노동자들 합법적으로 노조 만들 수 있는 법도 통과가 2011년에 됐단 말이죠. 그거에 따라서 10년 동안 노동자들이 많이 성장했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 집단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협상하는 어떤 그런 주체로서의 그런 것도 많이 배웠고 전술도 많이 생겼고, 그런 것들이 이번 그 항쟁에 적극 적용이 되고 반영이 되는. 그래서 저는 그 특히 여성 노동자라는 게 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어태치드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학생 운동 조직 뭐 Z세대, 당연히 Z세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주체들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들 저는 굉장히 더 중요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예술가 그룹도 적극 참여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예술가 그룹에 참여. 그러면은 그 여성 노동자분들이 리더가 돼서 시위를 이렇게 꾸리시거나 파업을 주도하시거나 이런 식의 행동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리더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주동 세력, 주축 세력. 그 2월, 그러니까 2월 1일에 쿠데타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이제 거리 행동 나온 게 2월 4일부터예요. 2월 4일에 이제 만달레이에서 작은 그것도 이제 의과대 만달레이 의대생들이 이제 거리에서 시위를 하면서 그게 시작이에요. 거리 시위. 그래서 그때 막 브레이킹 뉴스면서 드디어 거리 시위 나타났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2월 5일, 2월 6일 그래서 쭉 이제 양곤이 제일 큰 도시인데 양곤, 그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소수민족 지역 도시들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만달레이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양곤 같은 경우 그 이제 여성 노동자들, 조직화된 노동자들, 그들이 2월 5일부터 해서 굉장히 딱 뭐랄까요, 그냥 인디비주얼리 이렇게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참여하는 시민들 그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이 노동자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파업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파업이 중요한 게 이 산업을, 이 경제를 마비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가버닝하는 이 나라에 우리는 이 나라 그런 나라의 시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물론 여성뿐만 아니라 여러 그 남성 노동자들도 있죠. 그 공장들에. 근데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래서 그들이 주축이 돼서. 그래서 저는 어느 조직이 리더다, 어느 조직이 리더, 뭔가 따르는 팔로워고 뭐 리더십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들이 주축 세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소수민족 안에서는 이렇게 여성이 주축이 되는 소수민족도 그럼요. 여성들 많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죠. 인원수로도 그렇고.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총들 싸우는 애들이 많고. 거기 소수민족은 다 군대가 있어요. 주로 그 비폭력 시위를 주로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시민 CDM 운동에서는 여성 인구가 꽤 많죠.
그러면은 네. 그렇게 서로 운동하는 내부에서 이렇게 CDM이 있고 또 무장으로 하는 그렇게 사람 혹은 민족 사이에서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얀마의 소수민족들은 다 무장단체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중 일부는 그 정부군과 휴전을 이미 맺어서 최근 년간에는 액티브하게 뭐 교전을 벌여 이러지 않은 그런 조직이 좀 어쨌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직은 특히 카친주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과시 교전이 시작된 그런 조직이거든요. 여기는 계속 이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고. 그래서 모든 소수민족이 기본적으로 다 무장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 EAO라 그래요. EAO 그러면은 많이 이제 미얀마 기사에서 EAO 보면은 이게 Ethnic Armed EAO Organization 그거 약자로 해서 뭐 EAO가 이번에 뭐 어떻게 모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수민족 그룹들이 저기 무장단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이제 조직마다 다 정책이나 이런 게 다르긴 할 텐데 미얀마의 소수민족 그 무장단체는 20개가 넘어요. 그 다 따지면은 뭐 저번에 내가 한번 이렇게 세보니까 뭐 40개에서 50개 사이 막 이래요. 굉장히 많아요. 그 종족 안에 여러 조직이 또 있어요. 카렌족 같은 경우는 무장 조직이 100개인지 몰라요. 여러 개. 막 분파되고 막 또 정부, 그러니까 친군부 무장 조직에서 다시 또 이제 또 군부와 또 충돌하는 조직이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Anyway. 하여튼 수십 개예요. 그래서 그 수십 개 조직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 또 하나의 논의가 될 수 있고요. 그 조직들이 정책이나 이게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아는 한 남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 징병제 하잖아요. 그 반군 무장단체도 징병제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냥 그들 입장에서는 싸워야 되잖아. 싸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제가 그런 정책들이 디테일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한 가족의 남성 하나는 다 이제 우리의 해방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로. 그래서 맨파워 남자들은 그 무장투쟁에 조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 뭐 자발적이든 혹은 반강제적이든 이런 상황이 많고 따라서 이 비폭력 영역에서 CDM 운동이라든가 다른 영역에서의 이제 이런 투쟁하는 어떤 그런 현장에서는 인구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네. 그런 또 다이나믹이 있어요. 그리고 미얀마는 아직 여성들이 그 무장투쟁에 조인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그 율이 당연히 있는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다른 나라 사례인데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많아요.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미얀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어요. 여성들도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근데 여하튼 남자들이 많죠. 그 자국이 아니라 뭘 표현할까? 자기 종족의 군대에 이제 참여 가는 거죠. 예. 아까 얘기 많이 해주신 부분들이 궁금하긴 했어요. 그 소수민족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이번에 나왔다고 그런 부분을 주시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지난 뭐 샤프란 때나 그러니까 지난 혁명들 때에도 물론 전국과 모든 소수민족들이 나왔었지만 그때는 주체자가 굉장히 한 민족의 뭐 영웅식으로만 기록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Z세대들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되게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흐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고 지금 이 흐름, 이 움직임이 갖고 있는 것이 저는 다른 나라인 그리고 저한테서도 더 울림이 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 과거와 현재의 어떤 차이 같은 거에서 좀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데. 네. 그 말씀하신 게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요. 지금 현재 미얀마 봄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항쟁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규모가. 그만큼 정말 다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뭐 누가 이제 예를 들면 2007년 샤프란 혁명은 승려들이 좀 앞줄에 많이 서서 그들이 많이 주동 세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간 그 시민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를 들면 그리고 그전
항쟁이라는 거는 1988년이에요. 그 88년도 네이션와이드 전국적인 항쟁인데 지금 항쟁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참여하는 거, 모든 세대, 뭐 연령, 뭐 직업군, 뭐 지역 이걸 다 초월해서 거의 모든 그런 말하자면 참여하다 보니까 별의별 그룹화가 다 가능한 거죠. 네. 학생 그룹도 가능해. 그다음에 뭐 이제 노동자 그룹, 그리고 이제 의료진 시작한, 그리고 예술가 그룹, 그리고 이제 Z 세대 이제 그거를 이제 연령별로 이제 구분을 말하자면 이렇게 텀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또 볼 수 있게 그런 현상들이 있고, Z 세대로 뭔가 Z 세대 특징으로 볼 만한 어떤 그런 이제 투쟁 방식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또 이제 분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굉장히 크고 거의 아마 거의 모든 그 미얀마의 구성원들이 이 시위에 어쨌든 줄기차게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최소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소수민족 진영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도 당연히 많은 뭐 주부도 나왔을 거고 뭐 그냥 신부님도 나오고 뭐 수녀님도 시위 그 총 쏘지 마라 이런 장면으로 참여를 말하자면 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그 평화적인 어떤 그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소수민족도 지역도 예외 없이 이 다 거의 모든 그룹의 참여가 거기에서도 이제 목격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소수민족의 상황으로 조금 특화돼서 말하자면 결국은 거기에 이제 무장단체들의 어떤 이 쿠데타 사태에 대한 이제 참여나 대응이나 뭐 이거 하나와 그 외에 무장단체 그룹 외의 시민들, 또 소수민족의 그냥 일반 시민들의 참여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텐데 그 외의 시민들의 참여를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거기도 뭐 양곤이나 뭐 만달레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룹이 참여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번 항쟁이 얼마나 큰 규모이고 얼마나 모두가 참여하고 있고 그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그 규모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길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50여일 되면서 뭐 미디어에는 잘 안 나오겠지만 좀 지친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CDM에 참여했다가 다시 이제 뭐 업무 복귀 은행 같은 경우 특히 그런 인구가 없지는 않다고 해요. 서서히. 그리고 지금 은행에 대해서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막 그 협박 경고를 했거든요. 엊그제 그 민간은행들 이거 오픈 안 하면 지금 다 닫았잖아요. 오픈 안 하면 벌금 물리겠다. 빨리 은행 문 열어라. 뭐 이렇게 하여튼 경고를 계속 주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패배감까지는 아니겠지만 일좀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이나믹 있잖아요. 우리 파업할 때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이제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제 우리 이기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파업 CDM 참여했다가 다시 업무로 복귀하는 특히 금융 쪽에 그런 인구가 없지는 않대요. 극소수지만 조금 보인대요.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제 거리에 행진하고 평화적으로 뭐 이렇게 막 집단으로 이게 거의 불가능해진 지경이거든요. 지금 막 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제 저항들이 나오고 이제 비폭력 투쟁에서 일정하게 뭔가 들고 그 전에 정말 맨손이었는데 맨손으로 이제 거리에 나서 그냥 행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맨손이 아니라 손에 뭘 들고 이런 현상이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다중이 막 평화적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집회가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점점 되는 거죠. 실제로 불가능하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요 며칠 지난주 뭐 하여튼 요 며칠 상관으로 그 저항의 방식에 지금 약간의 터닝 포인트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초반에는 정말 모든 게 약간 이 시위에 올인했을 때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일상은 이어가야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힘들 약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시민분들이나 소수민족분들이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지금 정말 약간 좀 뭔가가 좀 그런 시위와 일상의 균형을 좀 그러니까 고민하는 그런 시기일 그렇지. 거네요. 그렇지. 예. 그리고 많이 일상이 좀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얘기도 하셨고 은행 그 외에 닫았죠. 다 지금 예. 그러니까 현금이 안 돌죠. 그리고 음. 다 뭐 슈퍼면 뭐면 그리고 슈퍼마켓 엊그제는 슈퍼마켓 그거 이제 대형 슈퍼체인들 같은데 거기 직원들을 또 군정이 소환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 닫았으니까 소환해갖고 이제 또 하루 안 보내주고 이제 그 다음날 밤에 소환해서 그게 브레이킹 뉴스로 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석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계속 이렇게 그 군부가 이렇게 그룹을 이제 타겟을 주면서 오늘은 이 슈퍼마켓 노동자들 이제 타겟 주고서 이제 소환을 하고 그거 자체가 엄청난 협박이에요. 왜냐하면 밤에 끌려갔다가 죽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끌려가면 일단 당연히 그럼요 공포죠. 엄청난 공포죠. 그리고 고문 이런 거는 흔한 나라라서 때려 죽이잖아요. 내 NLD 의원 하나 구타로 사망했잖아요. 그런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일상이 밤이라고 이제 발버둥 자는 게 아니거든요. 밤에 막 가옥 침입하잖아요. 그리고 가옥인데 막 총을 막 쏜단 말이에요. 거의 미친 거지. 저 얼마 전에도 그렇게 침입해서 아이가 배 총상으로 7살짜리. 네, 어린아이. 아빠 무릎에서 죽었잖아요. 그 뉴스. 그 아이가 무슬림 아이예요. 아, 그래요? 네. 무슬림아인데 이번에 이 피해자들 이거를 막 뭐랄까 뭐 커뮤니티별로 이렇게 분석을 한 거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아빠가 타겟이었을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근데 아빠를 쏠려다가 그 무릎에 있던 아이가 맞은 거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사이코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군인들이 워낙에 그 미얀마 군이 거기 들어가면 사이코 워페어, 그 안티 이슬람 포비아 이게 예전에 그 릭드 뭐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이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그 미얀마 군 내에서 이제 군 내에서 무기 훈련만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교육하잖아요. 그 이제 사이코 워페어 그런 것 중에 그 이슬람에 대한 혐오 엄청 주입해요. 엄청 주입해요. 그러니까 불교 그다음에 이 바하만 종족 그 다수 종족 중심의 민족주의 이거에 대한 학습을 엄청 해요. 브레인워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슬림 죽이는 게 쉬워지는 거지, 그 군인들이. 이게 이제 그런 게 일반 시민들도 그런 브레인워싱의 대상이지만 군인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군 내에서. 근데 그게 계속 쌓이면 이제 지금까지는 비폭력이었지만 이제 지금 정말로 여기까지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폭력 시위로 이미 시작했죠. 전면 바뀌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될 텐데 사실 그러면 굉장히 더 안 좋고 복잡해지는 방향일 텐데 그거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도 좀 있어요. 저는 걱정이란 표현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동의하고 저기를 떠나서 이 시민들 입장에서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것 같고 이미 그저께 뉴욕타임즈가 그런 관련 기사를 실었었거든요. 왜냐면 이미 이제 정글에 이미 무장단체들이 뭐 많으니까 소수민족들 활동하는 무장단체들 많으니까 거길로 가서 이제 뉴욕타임즈가 어디라고 딱 로케이션을 저기 한 건 아닌데 되게 좀 약간 베이그하게 이렇게 기사를 쓰긴 했어요. 근데 이제 가명을 써서 그 이미 누구누구 씨는 이제 정글에 가서 뭐 무기 뭐 쏘는 다루는 법 배우고 있다 이런 거 이제 기사를 쓴 게 있어요. 그게 그저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난 며칠 이게 상관이 지금 터닝 포인트로 좀 가고 있어요. 트랜지셔널 피리어드.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비폭력 투쟁을 지금까지 했었다면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화염병도 나왔고 그다음에 방패는 이미 나왔었고 근데 사실 이거를 무기라고 좀 애매하죠. 굉장히 방어적인 어떤 도구들이었죠. 예, 방어적 도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어쨌든 맨손에서 일단 뭐가 계속 물건이 나오고 있어. 물건이 뭐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위용품들이. 근데 그 시위용품들이 점점 이제 다양해지고 점점 이제 세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예. 그래서 화염병도 나왔고 그래서 화염병 이제 뒤에서 만들죠. 이게 약간 그러니까 화염병과 뭐 파이어밤 이러는데 아마 약간 사제 폭탄 같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에 대해서 뭐 대단한 그러니까 물론 폭탄이 폭발력이 있지만 여하튼 이제 홈메이드 폭탄 같은 그들 나름의 예, 그런 이제 것들로 하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싸움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여하튼 몰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자꾸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심지어 미얀마의 찰스보일 거예요. 찰스보 추기경께서 시위 비폭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추기경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뭔가 그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이제 이 젊은이들이 이제 뭘 들고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이제 그 프런트라인 그 도심에서 게릴라전 같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막 색을 막 쌓아놓고 이렇게 방어선을 해놓잖아요. 그 너머로 막 던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마 추기경께서 이제 비폭력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공허해요. 공허하고 앙산수치가 맨날 그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비폭력, 그리고 뭐 협상, 타협. 그러니까 협상이라보다도 타협을 얘기 많이 했고 화해, reconciliation. 근데 저는 그 공허한 게 지난 앙산수치가 정치에 입문한 88년 이후로 해서 지금 몇 년이에요? 거의 30년 넘었죠. 이 시간 동안 이미 미얀마 시민들과 미얀마 시민 사회는 그러니까 특정한 시민 단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민의 영역 여기서는 그 비폭력 화해 이 문구와 이 구호가 허무하게 공허하게 갔다라는 걸 이제 다 알죠.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런 앙산수치가 지금 그런 정부를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화해로 가서 저기서 받으면 모르겠는데 안 받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 특히 젊은이들이 뭘 생각하겠냐고요. 당연히 뭔가 주먹질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는 아마 이제 그 무장단체 조인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보도가 나온 거 보니까 그런 인구가 생기기 시작한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는 한으로도 이제 그 전에 학생 반군, 그러니까 소수민족 반군이 아니라 학생 반군이 있었어요. 88년도 항쟁의 결과로서 생겨난 반군이 있거든요. 그 조직에 있던 친구가 그랬거든요. 몇 년 전부터 이미 그 도심 게릴라전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군인들이 쿠데타를 벌일지도 모른다. 그때만 해도 그럴 시국이 아닌데 그렇게 그 아이는 그 반군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상황을. 그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우리 훈련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가 있는 그 정글 캠프로 와서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걸 저한테 이제 암시를 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그때는 이제 막 떠벌릴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여하튼 오케이 지금 반군은 이 상황이 이렇게 읽고 있고 언젠가 굉장히 뭐랄까 좀 더 한 걸음 들어간 어떤 그 시국 분석을 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터졌잖아요. 그 아이 말에 맞은 거지. 그래서 아마 이미 그렇게 자기들 훈련시키고 있다 이 말을 이제 했었기 때문에 저는 뉴욕타임즈 그 보도가 이렇게 간 게 아마 맞을 것 같고 그게 별로 이렇게 막 놀랍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아마 그렇게 가는 청년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또 이제 트렌드가 될지 그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인터뷰 영상은 2021년 3월 27일 미얀마의 사람들이 군부 쿠데타에 대항하던 평화 시위가 무력 시위로 전환되는 시점에 진행되었다. 당시 인터뷰에서는 미얀마에 여성 군인이 많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인터뷰가 끝난 이후 시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민족통합정부에 의해 2021년 5월 5일 민방위군 PDF가 결성되었고 2022년 4월 현재 다수의 젊은 여성들도 군인이 되어 전투에 나가고 있다. 2021년 2월부터 약 13개월간 미얀마의 민간 가옥은 6천여 채 불태워졌고 약 1,500명 이상의 반군부 인사들이 사망한 것으로 유엔 및 인권단체는 추산한다. 많은 희생자들 사이에서 미얀마의 거리에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획 제작 타이니라이트 출연 이유경, 무밍, 전솔비, 오로민경 촬영 오로민경, 이현주, 임가영 타이틀 제작 오로민경 편집 임가영 지원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